자, 용신 이야기. 자,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지난 시간에는 격국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격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격국용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격이라는 게 그 월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월지 자체를 갖다가 용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월지 자체를 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생지, 왕지, 고지에 따라서 그다음 그 자체를 갖다가 용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위로 천간으로 떴을 때, 지장간에 그 오행의 글자들이 천간으로 떴을 때 그걸 이제 용이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격국에서는 용은 뭐 한다 했습니까? 그 자체를 쓰다, 나의 재능으로 쓰다,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업적으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 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걸 용이라고 한다. 그건 12운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에서 용은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고, 직업군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었다. 그죠? 또는 뭐 적성 같은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이게 용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 또 용신 그러면 뭐 병약 용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 통관 용신이 어떻고, 조후 용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통관 용신이라 하면 관을 소통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관의 억압적인, 관이라 하면 이미 억압을 말해, 규제, 통제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갑갑함을 소통시키게 해주는 것, 이제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우리 용신 개념과 같습니다. 그 따로 통관이라고 이러면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약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글자 속에서 그 하나의 글자가 다른 오행 또는 다른 글자에 의해서 완전히 병이 고립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 됐을 때 그 글자만의 용, 그 글자를 소통시키게, 살리게, 고립되지 않도록 살리게 해주는 글자, 요것들은 이제 이 병약용신, 뭐 이렇게 병을 약으로 치료하다라고 해서 병약용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후용신은, 조후적 용신과 우리가 지금 이 얘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억부용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후적 용신은 자, 이건 해, 자, 축, 인, 진. 자, 이 수, 여기 뭐, 여기는 화, 여기는 가을, 금. 자, 여기는 가장 차갑잖아요. 그죠? 수는 가장 차가우니까, 요거는 가장 따뜻하니까, 난.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가을에 가장 건조하잖아. 그죠? 여기는 보면 습하니까, 한난조습으로.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딱을 보면, 결국 음양쪽으로 보면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음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후로 따지자고 하니까, 조후로, 자, 한습, 다시 말하면 수생목, 그죠? 한습한 사주는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뭐 용이든 용신이든 뭐 희신이든 뭐를 요구하든 간에 가장 명에서 가장 좋다는 글자거든요. 그 글자가 뭐냐면 중화시키게 하는 글자입니다. 중화되게 하는 글자. 가장 중용되게 하는 글자를 결국 우리는 용신으로 찾아냅니다. 그래, 여기서 조후는, 여기서 조후라는 이 온도가, 그죠? 이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려고 하면 어떤 것을 써야 되나? 음양 쪽은 어떻습니까? 음양 쪽으로. 만약에 금수가 있으면은 음의 기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려면 반대쪽으로 양의 목화를 써야 됨이 마땅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조후로는 쓰려면은 예를 들어서, 먹고,
한조한 명은, 그러면은 결국 음양적으로 보면 계속 음이 강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난습한 기운으로 써라. 결국은 뭐였습니까? 양이잖아요. 이 뭡니까? 중용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장 중종적인 게 가장 좋다, 중도적인 게 가장 좋다라는 건데, 다 오행은 이미 5개인데 음양은 하루에 10개가 돼야 되고, 그죠?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벌써 12개가 있잖아요. 사행에 12개, 오행에 소속은 돼 있지만은 이상한 것들이 토들은 뭡니까? 저 토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그죠? 뭐 수도 아닌 것이 희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용되기가 굉장히 중용이 안 되죠.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명들은요. 그래서 중용되게 찾는 건데, 한습한 명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곳에서 써야 되나. 난조한 명으로 쓰고, 그죠? 또 난습, 또 난조한 명은 한습한 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조후를 저 같은 경우나 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억부보다 조후가 급하면 조후를 반드시 우선시해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맞습니다. 진화측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쪽에 여기 있는 것자리 이렇게 모여 있더라. 그럼 뭡니까? 한조, 그죠? 뭐 그렇다 않다 하더라도 금생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용되게 하려면 당연히 뭡니까? 그죠? 난섭한 기운 이쪽 쪽으로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림 그려놓고 딱 보면은 그 지에 있는 4개 글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노라는 걸 딱 그림 그려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지지의 거는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도 2개 있지만 그러면 어느 게 강한지를 찾아야죠.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천지간에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강한 거잖아요. 천간에만 있다 또는 지지에만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천간에만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생각만 있는 것이지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지지에 있는 것은 현실적이긴 하지만은 하지만은 아쉬움이 많다. 왜? 남들이 저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몰라.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천지간에 있으면 뭡니까? 기와 질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질이 있구나. 어떤 기질이 있구나라는 게 천의 기, 지의 질, 기질을. 그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나 없나라는 거는 천지간에 소통 때 맞물려 있나 없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이 강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될 때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그 오행이 있을 것이고, 또 뭡니까? 또 더 찾아 들어가 보면 그 하나의 글자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뭐, 묘가 되더라. 그 하나의 글자를 찾아보니까 뭐 인이 되더라. 아니면 또 화가 되더라. 라는 하나의 글자 가지고 화오행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금생수하고 있는 사주에, 그러면 조후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조한 명에, 우리가 볼 때는 음이 강한 명에, 음양적으로 보면 이 명에 금생수한데 금이 많아서 생을 하는데 수는 좀 적더라. 그래서 많이 여기 기운이 강하다. 금 위주로 돼서 많이 강하다. 그죠? 그러면은 금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원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놈을 잡아야 돼요. 그럼 강한 놈을 잡으려면 여기서 잡아야 되죠. 결국 화에서 잡아야 되잖아. 화를 우선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극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기본이, 극하는 것은 바로 직접적인 처방하는 거고, 설하는 건 어떻습니까? 쿠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효과는 극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극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쓰면 좋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될 때는 그래 써야 되고 환경을 봐야 되죠. 설을 우선시해야 될지 그걸 우선시해야 될 환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는 이걸 이제 우선 설을 하게 되면 뭡니까? 수로 써야 되거든. 안 그래도 한조한데 수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 그래서 그거 하는 걸 쓰면 마땅하죠. 그러면 마땅한데, 자, 여기서도 요놈인지 요놈인지 아니면 통합적인지, 그러면 일단 화라는 에너지는 찾아내졌잖아요. 그럼 화라는 에너지를 찾아내는데, 그러면 요놈을 양을 써야 될지 음으로 써야 될지 이거예요. 그럼 하나로 또 완전히 액기스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의 거는 요것이지만은 천의 거 같이 붙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병오나 정사나 요놈을 요런 경우는 용을 쓰면 마땅하다. 그럼 용을 쓰면 마땅하다. 아, 그럼 나한테는 화오행이 나한테 희용이 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오행만 오면 아, 나는 대박 나겠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화오행을 나한테 어떤 화오행이 어떤 십신인지, 그죠? 어떤 육신 관계에 있는지, 어떤 육신적 관계와 십신의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십선을 계속 사용을 해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서 좀 어색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꾸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죠? 힘들더라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꾸 내 것도 화해나 나누면 나중에 어떤 행운에서 이런 운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평소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기회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으로. 그것이지. 그냥 용이 이제 화다. 그럼 아, 화의 운만 오면 되구나. 화의 운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잖아, 대개가. 철학가령 하면 뭐합니까? 오행이 화다. 그럼 화가 언제 오노? 이거잖아요. 내년에 병 오니까 대박이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 용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확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신이라는 건 무조건 써야 된다. 용 써야 된다는 거죠. 용 쓰다가 보면 그 기회가 같이 맞아 떨어질 때는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용신은 내가 용신은 오행이니까 화만 오면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한테 들으신 선생님들은 용신의 개념을 생각을 달라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건 한난조섭으로 볼 때는 이게 볼 때는 이러한 방법인데 이게 가장 우선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음양적으로도. 요건 음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난조섭으로 볼 때는 난조한 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난조하다면 뭐 화, 금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섭할 수도 있고, 음양적으로는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지만은, 그랬을 때는 요래 그림을 그려놓고 네 개의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동그라미 쳐보면은 네 명은 그래도 조후는 어느 정도 맞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억부법입니다. 억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억부는 자, 기본이 있어. 기본이 죄송합니다. 한자로 뭐 위에다가 내가 한자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용신 해놔놓고 사주에 길흉의 기점이 된다. 그 나를 도와주는 오행, 이러다 길흉의 기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글자 오행이 오면은 내 언밸런스 나 있는 이 명의 8글자를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어떤 생극 조화로 의해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길흉이 기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억부용신 찾는 방법은, 용신 찾는 방법, 신강신약을 확인 후, 그죠? 신강신약을 확인 후에 신강하면 식재관에서 찾고, 신약하면 인비에서 찾는다. 책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사주일 때는 비견이 많을 때는 식상 또는 관성으로, 그죠? 여기 이제
아까 이 기본이 극하거나 설하거나입니다. 그걸 이제 육신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식상 또는 관성.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을 때는, 그죠? 재성이 용신이다. 재성은 뭡니까? 인성을 극하는 거잖아요. 설은 안 되겠죠. 이미 신강이니까. 설은 안 된다. 그래서 재성이 용신이다. 자, 여기 이제 요거 그림을 주고, 다시 중급에 해당되는 이제 육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견, 비급,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 인비가 항상 한 편이잖아요. 어떠한 오행이든 간에 인비잖아요. 그죠? 인비 대 식재관이거든요. 신강이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신강은 첫 번째로는 비겁이 강한 신강. 그죠? 두 번째로는 인성이 강한 신강. 또는 인비가 이 중에 어느 게 강약을 찾아냅니다. 그죠? 강약을 찾아내서 신강 하면 극설을 하는 것을, 신강하면 그것을 극하거나 설하는 기운을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인성이 많은 신강은 어떻습니까? 설하면 이 기운을 써야 되는데, 신강한데 이 기운을 또 쓰면 안 되겠죠. 더 균형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은 안 되니까 극하는 놈을 찾아라. 극은 아까 책에 뭐라도 했습니까? 재성을 써라라고 했잖아요. 재성. 극하는 것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 재성을 가장 첫 번째로 용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신강자인데 인성이 강한 신강자는 극설의 어떤 그 선택에서 설은 안 되니까 당연히 극하는 것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하는 것은 재성이더라. 재를 써라 이 말이에요. 자, 극하는데 그러면 편인이 있어. 편인이 강해. 편인이 강하면 편인을 극하려고 하면 정제로 써가면 안 되겠죠. 편제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글자가 한자까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두루뭉실 오행을 재성으로 같이 쓰면 좋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행이 이게 뭐 목의 재성인지, 그죠? 또 금의 재성인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재를 써라. 자, 재를 쓴다 하면 쓰는 방법은, 자, 재라 하면 식상에 대한 결과치예요. 그죠? 식상에 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치. 재를 용으로 써라 하면, 써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업가거나 장사하는 사람이거나 뭐 누구나 간에 항상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과정의 결과까지 반드시 확인을 잘해야 된다. 지난번에 작년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오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지인분이 있었는데 무제사주였어요. 저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이렇다. 이 무제 식상이 잘 있으면은 재를 당연히 챙겨야죠. 재가 없으면, 재는 사업하는 사람들 재는 뭡니까? 내 재산이에요. 식상만 있다는 거, 육신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래 직원들이거든. 직원들만 믿고 재 끝까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결국은 직원들이 내 자산을 다 해먹는 그런 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으로 쓰려면 용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걸 챙겨야 된다는, 결과를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또는 또 육신적 관계, 뭐 남자라면 또 부인이 또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부인이 또 그렇다고 해서 편제라고 해서 또 부인 멀쩡한데 밖에 나가 또 다른 여자를 용신 쓴다고 자꾸 찾아다니시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 그러함을 이제 육신적 관계에서는 이제 이 재성을 말하다. 그래,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도움이 된다? 부인과 의논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어떻습니까? 관계 아버지도 될 수도 있겠죠. 아버지도 어떤 애로점을 같이 소통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뭔가를 내가 찾아내다 육신적 관계를 잘 활용하다 용서해야 된다 평소에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나친 인성이 지나치면 뭡니까? 지나친 인성은 게으름을 부르죠. 생각이 많아지죠. 아까 했듯이 생각이 많고 계산만 주판만 튕기고 있는 거죠. 주판만 튕기고 실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결과를 책임이 마땅하다. 이래서 이제 기본이 뭐였습니까? 강한 놈을 극설하는 것으로 썼는데 환경상 설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놈을 용어로 썼다. 두 번째로 비겁이가 두 번째부터 먼저 했네요. 비겁이 강한 경우는 비겁은 바로 나 주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지나치게 주체성이 강하면 아까 중급 시간 잠깐 안 했습니까? 고집, 아집 이런 걸 말하거든요.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집이 집착이 대단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극설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로 극하는 관성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어느 한 오행이든 어느 한 십신이든 간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생극설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견을 잡는 데는 관성이 좋긴 한데 인성을 생해줘요. 그래 생도 하고 극도 하는데 그죠? 자 여기 강할 때는 쓰면 안 되겠죠. 이미 여기서 이게 강하면 설당하고 있습니다. 설기 내 의도와 관계없이 설기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약할 때는 약간의 생도 해주면서 그걸 때림도 맞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다음에는 고려한 극할 환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설해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강자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강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남의 이야기도 잘 안 듣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판단으로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아래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뭐 육신적으로 보면 부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식상으로 써라. 또 적당한 관이란 뭡니까? 적당한 관은 자기 통제예요. 결국은 자기 통제 또는 우리 육신적 관계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윗사람이거든. 여기는 아래 사람들이에요. 아래 사람들. 그래 용서를 하면 아래 사람들을 부려서 용서라라는 거죠. 그러면 식상은 뭡니까? 내 바로 아래 사람이에요. 아래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게끔 하는 것도 맞고 그죠? 식상은 뭡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식상이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네가 자꾸 뭔가 불에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네가 직접 나서서 한번 해봐라. 네가 직접 부딪혀봐라 라는 내용도 식상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그러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네가 자꾸 뭐 남들 부리려고만 하지 말고 네 스스로도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식상을 활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식상을 활용하면서 관도 동시에 자기 스스로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종교에 가면 그런 얘기들, 절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많이 내려놔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람이 자기를 뭐 비워라 하는 건 맞나요? 비워라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남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과한 욕심들이 결국 과한 욕심들이 화를 부르니까 그 욕심을 비우라.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강자는 첫 번째로 아까 책에 있는 내용으로 비겁이 강한 신강자는 일단은 극설이 용이다. 그죠? 극설함을 쓰는데 설이 안 되거나 극이 안 될 때는 극설에서 찾아가 쓰면 됩니다. 그걸 쓰고 쓴다 하면 바로 그걸 나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찾아서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그 오행과 그 십신의 것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 신강에 대한 거죠. 신강에 대한 거는. 신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대한 거는 요게 강으로 식재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때문에, 그죠? 어느 것 때문에 힘드나라는 균형이 깨졌나 이겁니다. 어느 것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진 그 육신을 찾아서 그걸 극설하게 함이 바로 용이다 이거예요. 그죠? 극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죠? 혹 질문 있으세요? 예. 그 용신이 정해지잖아, 그죠? 예. 그러면 그 운이 자꾸 바뀌는데 예. 그 용신을 끝까지 갖고 갑니까, 평생? 그렇죠. 운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예. 그 변화, 환경이 변화. 그렇지. 환경이 계속 변하죠. 네. 자, 그런데도 용신이 항정하고 예. 계속 갑니까? 환경이 인비의 운이 왔다가 그다음에 또 이걸 운으로 가겠죠. 그래서 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나는 가운데 있고 나한테 비견의 운이 왔다가 또 그다음에 식상의 운으로 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재성 운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이렇게 변하면 내가 만약에 식상이 용신이다. 그죠? 식상이 용신이면 식상이 움직일 때, 식상이 동할 때, 식상이 언제 동하겠습니까? 비견이 생할 때, 오행적으로 보면, 여기 목이고, 여기 화라면, 그죠? 목의 기운이 오면 화는 움직입니다. 목생화 받기 때문에. 세상에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식상의 에너지가 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식상의 에너지가 작용하면 또 이렇게까지 연결되겠죠. 계속 연결되는. 끊어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조금 뭔가 내가 용신의 것을 조금 느끼겠죠. 그러다가 점점 느끼가 여기 와서는 내가 많은 용신의 기운을,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지나가죠. 또 점점 용신의 기운이 좀 넘어가면서 나중에 재성의 기운으로. 그럼 재성의 기운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또 그래 좋고 나쁨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기회는 온다. 재성의 돈벌 기회가 올 때도 있고 물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운에서 아구가 잘 맞아야 되니까. 용신의 기회가 온다는 것은 내 명에 가지고 있는 것과 행운에서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용신의 운이 오면 아까 여기 이야기했지만은 나한테 상당히 어떤 좋은 기운의 중심점은 맞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놔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을 선거를 한다.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게 이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상대방 후보들보다 내가 뭔가 경쟁력이 갖고 있는 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펙이. 그걸 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놔놓고 원래 운만 좋게 오면 된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은 계속 이래 돌아가는데 그게 돌아가는데 동하는 그 용신이 동할 때는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분 좋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죠. 아주 좋을 때와 또 이렇게 계속 이 그래프를 계속 파도 타듯이. 안 좋을 때는 근데 대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경우가 있죠. 대운에서는 좋고 소운 연운에서는 좋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대운이 좋은데 연운에서 오면 같이 좋으면은 타이밍이 잘 맞는 거죠. 타이밍이 잘 맞는 거고 대운은 좋다는 것은 이미 환경에서 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보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면 대운의 환경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운에서
아직까지 아니다 싶으면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과연 하고자 한 어떤 그런 뭐 사업이나 뭐 어떤 일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노라는 것도 자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준비를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운이 좋은 거 왔다고 버득대고 돈을 투자해갖고 퇴직금 뭐 연금을 다 투자해갖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안 되는 거죠. 운이 좋다고. 운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놓고 그 운이 왔을 때 진짜로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용신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예, 그러면